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 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 6도, 구미가 5.6도, 안동 4.1도, 포항 5.8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영하 2도 등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8도 등 3도에서 9도로 예년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구 기상내는 주말 동안 대체로 맑고 기온이 예년을 웃돌아 나들이 하기 좋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구 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항공 수요가 늘면서 보다 많은 노선이 준비되고 있고 남북권 신공항 건설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국제공항 여객 수는 150여만 명, 2013년보다 무려 41%나 증가했습니다. 200여만 명에 달하던 이용객이 KTX 개통 이후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등 침체됐던 대구국제공항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항공 운항도 11,000여 편으로 34% 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저비용 항공사가 잇따라 취항한 덕분입니다. 예전에는 인천이나 김해 쪽을 많이 이용을 했죠. 그런데 대구공항에서 아마 이 편수가 자꾸 늘어나는 관계로 멀리 가는 것보다는 우리 가까운 공항을 좀 이용하는 게. 야간 운행 통제 시간이 줄어들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도입된 것도 이용객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항공 수요가 입증되면서 저비용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구 상해 정기 노선을 2월 23일 취항 예정이며 아울러 3월부터 중국 인바운드 전세기 월 20회 이상 도착, 일본 노선도 운항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대구국제공항은 앞으로 3년 동안 차량 210대를 수용할 주차 빌딩을 만들고 공항 업무시설과 승강기 보안 검색기 등도 교체합니다. 예, 저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개년에 걸쳐서 21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개량함으로써 보다 여객 맞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데. 대구 지역에 늘어나는 항공 수요는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입지 선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 구지역에 확진된 영천과 안동, 의성의 돼지 농장에서 구지역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계속 늘면서 농장 3곳에서 매몰된 돼지는 4,300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안동 농장은 농장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돼지를 매몰했으며 영천과 의성 농장은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돼지와 같은 돈사에 있는 돼지를 선별해 묻었습니다. 안동시는 구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제까지 돼지 6만 2천 마리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 오늘 3천 마리의 접종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구지역이 발생된 남호 농장은 철저한 농장 소독과 함께 군 제독 차량을 동원해 주변 도로까지 소독했습니다. 안동시는 가축 이동 제한과 통제 초소 운영 그리고 거점 소독 시설 등은 구지역 잠복기까지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이 구지역 방역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현재 70% 정도인 구지역 백신 접종률을 100%까지 높이기 위한 대책과 백신 성능 향상 대책, 그리고 농가 단위까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당정협의에서는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대책이 논의됐는데 특히 백신 미접종 농가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인 사용 후 해결료의 처리 방식과 입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경주에서는 공론화 자체부터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저준위 방패물은 경주 방패장 건설로 처리에 숨통이 트였지만 고준위는 당장 내년부터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보관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5곳의 원전 소재 지역에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에는 방패장을 유치하면서 제정된 특별법에 사용 후 핵연료 시설은 경주에 유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공론화 자체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론화 용역을 맡은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는 공론화가 영구처분장 건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며 다만 3년 후 포화에 이르는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할지 등은 논의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발전소 안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용 후 해결료가 한 4, 50년 정도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에 관련된 쟁점이 무엇이고 과연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주면은 이 보관을 허락해 줄지에 관한 것입니다. 중저준위 방패물은 300년 정도만 보관하면 되는 반면 사용 후 핵연료는 30만 년이 지나야 안전합니다. 이런 중저준위 방패장도 부지 선정에만 19년이 걸렸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저장 방법도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기하는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공로나 논의마저 가로막혀 고준위 핵폐기물의 미래가 더 험난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15일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이 수명 연장 심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의견이 서로 달라 어떤 결정이 나든 갈등이 불가피하고 한수원이 수명 연장 인허가도 나기 전에 6천억 원의 설비 교체비를 투자한 것은 수명 연장을 당연시한 것이라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에도 의혹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15살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유족사진을 합성해 택배왔다는 내용으로 2013년 5월 일베 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1살 양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사회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저급한 표현을 쓴 것은 인정되지만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협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 T신협 상무 A씨와 차장 B씨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 115명을 고용한 뒤 이들 명의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 계약서를 담보로 60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3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브로커에게는 1인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 17일 대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버머 아트스트리트 문화예술정보센터 아르바이트생 23살 김모 씨가 문무학 문화재단 대표가 자신의 얼굴을 못 알아본다며 갑자기 해고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휴수당 170만 원도 못 받았다며 제소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단 측은 뒤늦게 주휴수당 170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했는데 문무학 대표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DGB 금융지주에 따르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을 9,010원으로 확정해서 자금 조달 가능 금액이 3,154억 원으로 결정돼 당초 예상 금액인 4,340억 원과 1,000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주가 하락으로 계획보다 부진해진 자본금 확충분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구 시내 444개 초중고 특수학교에 평균 14.3대, 모두 3,600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87%가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